우리는 평론에 정치 인생을 건다. 안 걸어요. 네? 안 걸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뭐 대본에. 인생을 건 한판 평론.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타짜 안 걸어요? 안 걸립니다. 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같아서 못 걸겠어. 네. 걸으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엑스파일 때부터 거는 것 같은데. 엑스파일이요? 그만해 네. 그거는. 오늘도 저 주제 본방 불가에 있구나. 예. 자 6892님께서 끼야호 여의도 타짜라고 저 문자를 주셨어요. 자 오늘 한 2시간이죠. 본방 1시간, 본방 불가 또 1시간. 오늘의 주요 주제는 아무래도 뭐 명태균, 뭐 김대남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예.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잠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외교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 그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짚죠. 일본과 지금 그러고 정상회담도 했고. 예. 그럼 여러 좀 가지- 짚어주시죠. 짧게.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뭘 하셨는지. 뭐야. 예. 원론적으로 다 짚어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좀 보죠. 독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탑으로 윤 대통령 한동훈 선거 후 독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윤 대통령 참모들 건의 받아들여. 야 탄핵 공세, 김여사 문제 등 위기감 커지자 당정 화합 나서 이렇게 기사가 뽑혔거든요. 일단 이 중에서 당정의 움직임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은 역시 윤 타짜. 예. 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저 기사 맞다고 봐요. 예. 104표, 그러니까 4표 이탈. 예. 그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요? 예. 108표가 그냥 일제 단결해서 나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탈표가 있네. 여기 이제 화들짝 놀랐다는 예, 거구나. 예. 그러니까 반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예, 마지노의 반이. 어허. 그 얘기죠. 예. 그 얘기는 다음 표결시에는 이탈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있을 수 걱정한다는 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안 하면 예. 그 다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3차를 막는데도 4차도 있을 거니까 뭐 그렇지. 예. 예. 미리 막아야 된다는 예. 의견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국감 지나면은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다. 예.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독대 요청할 거다. 그게 바로 현실화된 거다. 제가 괜히 클라우드장이 아니다. 다시 여의도 한번 타짜에서 다 네. 나왔잖아요. 우리 그렇죠. 타짜들이 네. 결국에는 재독대 요청을 했을 때도 무시당해도 네. 결국 아쉬워진다. 아쉬운 쪽이 먼저 독대 요청을 한다. 지금 대통령이 아쉬워진 상황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안 그렇죠.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네. 타짜들이요. 뭐 현실화되잖아요. 자, 근데 박 타짜. 근데 생각보다 그 아쉬워서 대통령이 먼저 그래 독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좀 빨리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최근 들어서 네. 여러 이제 무슨 녹취록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되고 명태균 같은 사람이 좀 이 말 저 말 가리지 않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해명을 제대로 못하거나 엉터리 해명을 해서 논란만 더 커지고 있고 결국 이런 게 다 부담으로 누적이 돼서 예. 여당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몰라요. 아직도 6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지도부하고 만찬도 뭐 이틀인가 남겨놓고 밀어버렸잖아요. 저렇게 부정적으로 항상 아니, 그럴 여론에 가능성이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배제하기가 어렵고 일단 저 보도가 사실인지도 아직 확인이 정확히 안 된 거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그냥 대통령실 그냥 핵심 관계자 말고 그냥 관계자가 아니, 나와. 저는 이번에는 아니, 뭐 맞는 것 지금까지 예. 보면 글쎄 윤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이 상황 이쯤 되면 대통령이 좀 물러서고 이쯤 되면 이 악화된 여론에 뭔가 좀 적극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이럴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적이 많았어요. 지금도 과연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죠. 줄이거나 중단하는 게 이 정도 여론이 악화됐으면 개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온 다 독대 수용 보도가 뭐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가변성이 좀 있다 생각해요. 이번에는 맞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김건희 여사 같이 오랫동안 순방을 하셨잖아요. 네.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독대는 빗장을 풀어준 건 김건희 여사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문제죠. 그럼요. 왜냐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의사를 물어봤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 그러면 동훈 씨라고 할지 개인적으로 하겠죠. 뭐 동훈 씨를 좀 만나서 좀 이거 좀 해야겠다. 이제 내가 문자 보내기는 쉽지 않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이거는 단도리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 허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대가 된다. 그 김건희 여사가 룸을 열어줬다 뭐 이런 표현. 아니 안 그러고서는 어디로 가요? 지금 막다른 걸 본 게예요.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제 결국 이제 독대하면은 김건희 여사 요 이슈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본인이 먼저 말한 건 아니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표한다는데 어떠신가요? 했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감을 표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공식적으로 대표가 얘기한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영리를 건드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평가도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발언의 기조와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검법 그 제2개월 직전에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신 김 여사 관련해서는 해법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해법이 뭐냐. 예를 들어 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생각한 얘기는 바로 이 지점이었을 겁니다. 대외 활동 관련한 거 이거를 뭐 자제를 한다든지 뭔가 좀 어떤 영역을 좀 구분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사과는 과거에 대한 거고 이제 그렇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 타이밍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과 갖고 되겠냐 그때 나온 얘기들이 이런 얘기가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장타처 어떻게 봐요? 이거를 물어봤을 때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과 좀 피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 정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당대표도 좀 피해가지라고? 지금은 좀 피해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반대.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 많다. 하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성동 의원은. 저는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냥 소극적인 리더십을 지금은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피해갔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여권의 핵심은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김건희 여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대통령은 선을 넘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직접 어떠한 것을 단판을 짓기 전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본인의 적극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오해와 대통령실로부터 행동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시고 좀 원론적인 언급만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자제라는 단어가 딱 그냥 귀에 꽂히더라고요. 저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묵인하거나 내지는 그에 대해서 대통령 눈치 보면서 반응하지 말자는 건데 아니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의 국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소중한 거는 개인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선을 넘은 거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선을 넘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집권당이 제대로 된 견제의 목소리를 여론이 이 지경인데도 내지 못한다. 그러면 집권당이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은 그냥 임기 마치고 가면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계속 정치를 해야 되고 계속 선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남은 날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훨씬 많잖아요. 윤 대통령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자제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그럼으로써 지금 이렇게 악화된 여론에 뭔가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그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대통령으로부터
좀 더 많은 공간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될 때다. 정무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국민들 시각에서 여론의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동훈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외침만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 조율을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설득시키고 대통령도 설득시켜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김건희 여사의 자제 그리고 조금 좀 뒤로 물러나는 모습 그런 모습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저 공표를 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조율을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몫으로 다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있어요. 자제시키세요. 막 그런다고 당 대표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선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정치하시라. 독대하시면서 내부 조율 다 하시고 자. 대통령과 제가 충분히 우리 당 의원들 여론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현명한 결정하실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 좀 뒤로 물러나는 모습 보이면서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단이 만약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나중에 큰 지도자의 길, 대선의 길을 갈 때 한동훈만큼은 안 돼. 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시끄럽게 쨍그랑 소리 냈으니까 안 돼. 이거는 우리를 언젠가 배신할 거야.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들에게도 한동훈이 정리하면은 원만하게 현명하게 차별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또 막 그냥 극단적으로 대통령 옹호하는 분들이 방송이나 막 유튜브에서 한동훈 지금 얼마나 쌍욕을 많이 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것을 못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면 안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참으면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예를 정리하자. 들어서 윤 대통령이 그런 현명한 차별화가 가능한 상대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은 그런 현명한 차별화가 가능한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대에다 대놓고 현명한 차별화 될 때까지 기다리자, 참자, 인내하자. 그게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당대표를 만드는 거고. 그래요. 뭐 대통령이 독대도 받아주고 한동훈 대표의 롤을 인정하고 정치적 공간을 줬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워낙에 이게 예민한 문제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여러 현안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말고 여러 현안에 있어서 그 63% 지지를 얻은 당대표의 그런 권한이나 지위를 인정하고 그런 정치적 롤을 부여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 당선된 직후부터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한동훈식의 그 사전 정치 작업을 한 거예요.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친한계 결집시켜서 밥도 먹고 그리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행동할 때다. 행동에 나선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정리를 잘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게 권성동 의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데 그런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안 했다라는 것이 큰 상황의 변화다. 앞서 인터뷰? 네, 그것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자, 서탁전 어떻게 봐요? 전 두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눈높이 보더라도 부적절해요. 적절하진 않죠. 억지로 뭘 만들어내서 부적절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든 상황을 발생시킨 건 김건희 여사의 넓은 오지랖, 그다음 부적절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광폭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거의 국정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켜줘라. 배우자니까 이 선을 영린을 넘지 마라. 아니잖아요. 공사를 구분해야 될 자리가 대통령이에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두 가지 다 먹을 수 없어요. 좋은 대통령, 좋은 남편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고 설전해야 됩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고 그거를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좋은 남편으로 남을 것이냐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결정해야겠끔 좋은 형이니까 23년 동안 만났다. 그걸 꼭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으면 절대 이걸 떼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윤타짜.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왜 자꾸 곤란한 질문할 건데 눈을 피해? 눈 피한 적은 없어요. 윤타짜 보세요. 지금 시기가 애매한 게 혹시 오늘 조선일보에 났던 대통령하고 한 대표 독대 이거 언제 결정된지 알고 계세요?
이 결정이요? 네. 그건 모릅니다. 네. 제가. 근데 보세요. 어제 한 대표가 여사 공개활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은 왜 동남아시아는 시차가 없으니까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이 조선일보 바로 나왔다. 보도가 바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어제 그 한 대표의 강공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강공을 보고 대통령 아무래도 동훈이 독대해서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아니면 이 보도 나왔지만 어제 그 저 한 대표의 워딩을 보고 대통령이 독대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고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아니에요? 장성철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한 네. 대표가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직접 목적으로 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이 발언도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간접화법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뜻은 드러냈고 그럼 용산도 당연히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분기점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도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나 그러한 결정을 용산에서 만약 했다면 이 기사 내용이 맞다면 충분히 그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은 장타짜 한 대표 어제 강공이 성공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자제라는 발언을 대통령께서 보고받기 전에 그래 알았어 독대하지 뭐 날짜 잡아라고 했다가 자제라는 발언을 이제 오늘 아침에 보고받고 뭐야 이거 취소해 이럴 수도 있다. 그건 봐야 된다 끝까지. 네. 자 그럼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일 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하게 하는 게 조율하는 게 맞아요. 아니 당사자를 빼놓고 왜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잠깐만. 당사자라니까. 서영주 소장님의 말에 100% 동의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시점이 문제예요. 하다가 내부적으로 정치력 발휘하고 조율해가지고 안 됐을 때 그때 칼을 끄집어내야지. 저기 지금 한 2km 앞에 나타나는데 칼 휘두르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끌면 도끼자루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고 도끼자루 요즘에 다 플라스틱이라서 안 썩어요. 쫙 썩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죠. 이 조선일보 보도대로 독대가 이루어지면 한동훈 대표 어제 그 워딩은 성공. 그리고 만약에 독대가 무산되면 실패.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근데 윤타짜는 독대 될 거로 보는 거죠? 저 정도 나왔으면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짧게 하나만 더 붙이면 최후의 단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님 이렇게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서 너의 의견은 이제 알았다. 난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노라. 물러가라. 이럴 수도 있지. 그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정치력과 조율을 발휘하라고. 최후 만찬은 이미 했다고 보는데. 단판이요. 단판.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여의도 타짜 시간에는 이 독대 날짜가 나올 거니까 독대 때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뭐 그런 거 다루게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대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 테디는 알고 있었어요? 저요? 네. 뭐를요? 네. 뭐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면 전 몰라요. 네. 네. 자, 재밌는 얘기는 뒷얘기들은 제가 본방 불가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태균 씨를 소개했나?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누가 지금 소개를 했을까? 언제부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알았나?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사자들이 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그래야 되나?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2021년 초에 국민의힘의 고위 당직자가 명태균 씨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그 고위 당직자는 이준석 대표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아크로비스타의 명씨를 데리고 왔다. 그거는 당시의 박완수 의원, 지금 현 경남지사라고 채널A는 취재했는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 박완수 지사는 내가 명태균 씨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나를 데리고 갔어. 그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말이 좀 달라요. 이 중에서 이거 아무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윤타짜 같은데 뭐가 맞습니까? 아니요, 저 명태균 씨가 제가 그 전 2020년에는 제가 뭐 우연히 본 적도 있고 하지만 어디서? 김해공항이요. 김해공항에서. 그런데 김해공항에서 누구와? 아이 뭐 그 두 사람만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누구를 모시고. 그때 그런데 명태균 씨는 누가 같이 있었나요?
기자세요? 약간, 어쨌든 21년도 넘어가면서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씨가 저희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안 거는 막판에 이름 듣고 다시 떠오르는 수준. 아 막판 대선 막판에 저 윤타짜 들었어요? 명태균 그러니까 캠프의 주위에 누가 그 명함을 뭐 PNR인지 뭐 조사회사 명함을 파고 다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떠올린 거예요. 저도 그 특정 생선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죠. 그 사람 이렇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건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꾸로 이제 긁어부스럼처럼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종의 이제 대통령실은 이거를 진실게임 양상으로 몰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을 통해서 얘기했던 팩트가 다 반박이 되잖아요. 바로 반박이 됐어요. 적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전에 예. 명태균 씨도 있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고 또 오늘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온 기사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자기가 아크로비스타에 데려가서 명태균 씨를 윤 대통령 부부랑 만났다. 그러면 아크로비스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만난 게 훨씬 더 전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마치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명태균 씨를 소개한 것처럼 그것도 아니고 결국엔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약간 거간 역할을 해가지고 양측이 만난 이런 거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어떤 논란에 대한 해명이라는 건 대통령의 해명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박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해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의 대통령실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뭘 해명을 하고 나면은 그 해명 자체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제대로 저걸 확인도 못하는 것 같고 게다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여사는 주어로 등장한 적이 없어요. 해명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지금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인터뷰도 되고 하는 얘기를 보면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랑 연락을 했고 올해 총선 공천 문제까지 얘기했다는 게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안 합니까? 자 나머지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하죠. 자 장타짜 요거 대통령실 해명 있잖아요. 바로바로 반박당한다는 얘기 앞서 이제 박타짜가 했는데 바로 이준석 대표가 치고 나오거든요. 내가 데려간 게 아니 내가 데려간 게 아니라 이거 하도 많아가지고 명태균이 나를 데려간 거고 만나게 해준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선 이후에는 만나지 않아 대통령 정확하게 말하면 저 이후에 경선 막바지 이후에 주어가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 없다고 기억합니다. 기억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바로 반박하잖아. 무슨 소리냐? 2022년 10월 11월에도 김건희 여사하고 저 명 씨하고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죠. 내가 본 적 있어.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주어는 저 대통령이고 서술어는 기억합니다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른 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정치를 할게요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 정치하세요라고 하면서 조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대요. 그렇겠죠.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2번 만났는지 3번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억이 정확지 않으면 이건 해명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명해서 반박당하면 거짓말하는구나. 감추려고 하는구나. 명태균 씨랑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의심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관계자들이 우리 박타짜님 말씀대로 대통령 부부에게 확인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들은 얘기들을 꽤 맞춘 것 같아요. 거기 뭐 집사 역할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넌 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추정인데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해명이 나올 수 있겠냐고 이거 바로 반박당하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해명하지 말고 대통령 부부 귀국하실 때까지 언급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계속 나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까지 다 해보죠. 오늘 그냥 시간 모자라면 본방불가서 다 해봐. 자 김종인 전 일단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바로 반박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는 뭐 나름의 증거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을 소개해줬다고 대통령실 쪽에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2021년 그리고 동아일보 인터뷰랑 저 묶어서 보면 이런 얘기인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21년 7월쯤에 명태균 씨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네. 저 누구야?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우리 네. 남편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독대를 잡았는데 나가봤더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같이 있었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는 한 1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다. 뭐 요 얘기거든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그랬죠. 30분 후에 전화할 테니까 받아라. 김건희 여사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너무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해명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뭐 대통령 만들었고 한 달 안에 탄핵시키고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선거 치르는 당대표라든지 대선 후보들은 주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해요. 아유 많이 도와주세요. 자주 뭐 연락 주시고요. 그럼 사진 찍자 그러면 사진 찍어요. 그런 일환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엔 그렇게 만나고 원희룡, 나경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차원이지 그 사람들과 긴밀하게 해가지고 저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이거 좀 조사 좀 해주시고 정무 판단 보고서도 좀 주시고 이렇게 긴밀하게 하는 건 아닐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긴밀하게 했던 거는 흔적상 김건희 여사랑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받은 것 같아. 근데 명태균 씨가 자기 보호막을 넓게 치려고 내가 여권에 여러 유력한 사람들과 내가 다 만나고 내가 조언했지롱. 나 건들면 안 돼.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저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거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시간상 본방불가조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대단히 이상한 게 그러면 아마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이미 대통령실이 대응을 했어야 돼요. 경로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입에서 내가 검찰에 잡혀들어가면 한 달이면 탄핵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보세요. 그 민주당의 의원이 탄핵의 밤 대관해줬다고 그 난리를 쳤어요. 반국가적인 행위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인천 유세에서 탄핵을 시사한 듯한 얘기를 입에 올렸다고 여권 전체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는데 왜 명태균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명태균이 거론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오세훈 시장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할 말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거지. 그리고 다들 사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의원이 데려와서 처음 만났다. 사실일까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요. 이준석 대표 7불사의 밤 2022년 공천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라는 폭탄을 여기저기다 자기한테 오면 남한테 던지기만 할 뿐이지 자기와 명태균에 대해서는 잘 해명을 못해요. 아,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폭탄이 아니고 자 지금 예를 뭐 저 민주당 의원 그분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뭐 탄핵 관련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명태균 씨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정체도 모르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지. 그만.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가 그런 사람을 몇 번씩이나 만나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장 소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여러 선거 사람 이후에 만날 수 김건희 있다고. 여사는 문자 주고받았잖아요. 그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건 문제라고 문제지.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아무것도 뭐라 아닌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아닌 거죠. 아니, 그 얘기를 공식적 대응을 왜 안 하느냐는 것으로 바꿔서 공식적 대응을 안 하니까 뭔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실이 그렇게 생각할 수 대응을 안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에요.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솔직히 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결론은 여론조사를 뭐 어떻게 조작해서 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그럼 1등이 누구네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네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해서 거기에 그럼 국민 여론이 따라가서 누가 당선되고 이 얘기입니까?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복잡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명태균 씨는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 지금 유력
정치인들 중에서 명태균 씨가 이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거기는 못 만난 것 같아요. 거기는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때는 별로 정치적으로 두각이 안 나타냈던 데지. 왜냐면 한동훈 대표도 어제 기자들을 물어보니까 저는 모른다고. 그 이름 내가 들었으면 이름 특이하니까 기억했을 텐데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명태균 씨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의원,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장관 다네 그냥. 심지어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까지 여권의 현 최고 권력자, 미래 잠룡들 다 나오거든요. 다 나랑 친하고 내가 다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권력자를 뺐어요. 예? 한동훈 대표 빼고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씨는. 들어가 있다 그거. 다 하는데 당사자들은 다 나 안 친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엮여서 좋을 게 없잖아요. 이건 뭐야?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거론된 정치인들이 야 저기는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좀 멀리하는 아니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가 없으면 보통 그래요. 아 이 사람 내가 안다고 할 때는 이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내가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그래요. 이만한 먼지만한 거라도. 정치인의 기본 생각. 그렇지. 네. 근데 이거는 이만한 먼지만한 것도 옆에 가면 내가 오므려 뒤집을 것 같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일단은 부인하고 나중에 들키면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랬었나 보다. 이게 특유의 모든 발뺌하는 사람들의 ABC 아닙니까? 근데 저는 보면 아까 방원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예요. 아니 지금 명태균 씨가 온 국민의 상태로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뭐 국민 뭐 고위 정치인들까지 포함하죠. 명예훼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응하는 거 보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언론 플레이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법적 조치를 아무도 안 하고 자꾸 여기저기 가서 서로 핑퐁 게임만 하고 있지? 저는 이게 의아해요. 이건 명백하게 고위 정치인이라면 자기 명예가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도 안 합니다. 그냥 떠넘기게요. 이건 내가 모르고 당신이 알고 나는 별로 안 친해 이거예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 중요한 건 누가 소개시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누구든 간에 명태균과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렇지. 근데 무엇을 했느냐가 지금 우리는 명태균의 교란 작전에 있어서 잊어먹고 있어요. 자꾸 명태균이 누구 한다 하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는 시선을 분산시킨다고 봐요. 저는 공천 개입이라든지 대통령과 긴밀한 어떤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본인 말을 못해요. 제가 여권을 비판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뭔가 좀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 걸 게 뭐가 있냐고요. 정치권에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게. 내가 만들었어. 김무성 당대표 만들었을 때 100명이 내가 당대표 만들었다 그래. 그런 사람들 다 그러면은 내가 법적 조치해요. 그게 그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라 장 소장님 제가 뭔 말했냐면 이게 고위 정치인이에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대권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고.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 내가 뒤에서 했고 그러니까 대통령 될래 뭐 시장 될래.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아니 법적 그러니까 조치를 내용 자체가 하냐고. 쭉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본인이 봤을 때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깎아내릴 수 있어요. 아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정치 브로커에 휘둘려서 했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법적 조치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어떤 정치인들도 앞으로 나올 명태균 씨에 대해서 입을 닫게 만들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분들이 이런 류의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 자체. 아니,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피하잖아요. 명태균의 얘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냥 두들겨 부시는 게 아니고 그냥 피해버려요 슬쩍. 아니 정치 브로커라고 사기꾼이라고 아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 홍준표 시장 같으면 그 정도에 그쳤겠냐고요. 오세훈 시장 썼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준석 대표 2022년 있었던 일 얘기 안 해요. 7불사의 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안 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2021년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상시에 본인들이 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법치주의를 농락하면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희화화시키면서 내 말 한마디면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여권 전체가 휘둘리고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아 그거는 정상이 아닌데.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오세훈 시장 얘기 좀 다 해보죠. 오세훈 시장에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거 언론 보도 쭉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이 당신 서울시장 할래 대통령 할래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서울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내가 여론조사 가지고 내가 만들어줬다. 그 얘기 했었죠. 그리고 어떤 유튜브 저에서는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오세훈 시장이 자기 보고 엉엉 울었다고. 맞죠? 그런 네. 얘기를 했죠. 네. 명태균 그렇게. 근데 사실 내가 오 시장이라면 이거 진짜 모욕적인 얘기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되게 모욕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 시장의 반응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뭐 되도 않는 소리다. 이 정도에서 서울시에서는 그쳐서 반응이 나왔어요. 오세훈 뭐라고? 시장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다. 아니다라고 서울시에서는 그치. 반응을 그 했어요. 얘기밖에 못 근데 하지. 나 안 울었거든요. 나 울었다 그랬지. 고소. 이게 말이 웃기잖아 이것도. 그럼 계속 안 그 그래요? 얘기만 나올 거예요. 네. 민주당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바로 고소.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국회 네. 입법권을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탄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런데 명태균 씨는 우리가 그 과대 망상증 환자가 탄핵시킬 이게 거라고 그게 했을 더 때 심각한 명태균 문제라니까요. 씨를 과대망상증 환자로 만드는 거는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과대망상증 환자 말아요. 아니에요? 그럼 과대망상증 환자를 네. 대통령이 그렇게 수차례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앙코르와트에 안 간 걸 가지고 아니죠 뭘 안 갈고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그에 대해서 명태균이가 고소하라고 조언하고 그런 조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과대망상증 환자한테 박원석 의원님 섞어서 똑같은 얘기하시면 안 과대망상증 돼. 환자들이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머지들도 명태균 씨랑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냐고. 여권 전체가 명태균이라는 저 일개 브로커에 휘둘리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대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법적 조치를 하면 대응하는 법적 거예요? 조치가 됐든 아니면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이 됐든 본인들이 해명해야 될 거, 본인들이 또 설명해야 될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여기서 나쁜 놈인데 네가 나쁜 놈이 아닌 걸 네 스스로 증명해봐.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실드를 치지 말아요 지금. 어떻게 실드를 자, 여러분. 치를 쳐.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10,000명 넘었어요. 네, 우와. 좋아요 저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민PD는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외로 조용하다. 그 정도면 지금, 조용한 거죠. 네, 오늘 SNS에 올린 거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문제 인물로 보고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다.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 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을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명태균 씨가 선거 브로커에 얘기했고 당했다.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의 얘기대로라면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다 선거 브로커에 당했다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나는 모르고 그리고 정치 브로커에 휘둘린 거를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린 거를 국민들 어떻게 보겠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윤타짜? 네. 이거 어떻게 봐요? 한 대표의 이용. 지금 여권이 유력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정도 사람이라고 단박에 증명이 됐으면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 혹하는 게 있었으니까 만났겠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래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 전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이 얘기 하려다 말라다 막 하다가 결국 하는 건데 좋아요. 오세훈 시장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시장 될 때. 그때 이제 단일화 해가지고 안철수 나경원 경선 거치고 안철수와 단일화하고 해가지고 박영선 후보랑 했잖아요. 그때 이제 장소영도 같이 비전 전략실 만들어서 우리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볼 때 명태균 씨가 역할할 공간도 전혀 없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더 중요한 거는 2020년 7월에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 선거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그때 그 전에 석 달 전에 총선 때 오세훈 시장이 너무 아깝게 광진을에서 지고 2.55%로 져요. 그때 제가 나름 공천도 못 받고 했지만 서울에 관련한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던 와중에 오 시장은 야 여기서 요 정도 차이 났으면 굉장히 잘한 거다. 왜 그럴까 보니 일반적인 서울 후보보다 서울에서 한 7% 정도 더 나오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 결론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후에 박원순 시장 돌아오실 직후에 오 시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드리면서 서울시장 나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보궐선거 생기니까. 그랬더니 그때 오 시장이 다른 선거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그렇게 되실 거라고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세훈밖에 이길 사람이 없다고. 그렇지. 재보궐에서. 그러면 시장으로. 제가 명태균 같은 브로커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시점도 봐요. 박원순 시장 그 급사 직후 제가 오 시장한테 그 얘기를 한 거는 그럼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알았겠냐고요. 다 아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아니, 이렇게 그런데, 부풀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부풀리고 잠깐만요. 윤타짜 얘기는 명태균 씨가 오 시장한테 했던 서울시장을 될래 대통령을 될래 내가 서울시장을 만들었다 하는 그 얘기들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나 당시 윤희석 대변인이었어요? 네. 네, 당시 윤희석 대변인이나 다 당시에 오 시장한테 했던 얘기다 이미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얘기 이런 거죠. 별 대단한 게 아니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서울시장 내보낼 수 있는 국민의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는 그건데. 근데 뭐 그런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명태균 씨가 저런 식으로 오세훈 시장을 콕 집어서 본인이 어떻게 시장됐는지도 모른다. 내가 만들었다. 심지어 내 앞에 와서 울었다. 왜 가만둬요? 당에서고 시장이고 저렇게 명예를 훼손하는데 왜 가만둬요? 상대가 누굴 보고 대응 수위를 달리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아니 저는 만약에 참 답답한 게 말씀하세요. 박원석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명예훼손 고소합니다. 진짜로 뭐 그렇게 하셨다면. 왜 명태균 씨가 과대망상증 환자여서 안 한다? 환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면 할수록 이상한 얘기만 더 불거지고. 명태균 씨가 명태균이 갖고 있는 게 두려운 우리가 거죠. 지금 결혼작전에 섞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 씨. 왜냐면 지금 봐봐요. 지금 누구 오세훈 드러나 있죠. 지금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명태균 씨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과 통화를 해서 문자를 하고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에 당선시켰다고 주장하고 그 사실을 대통령실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국정과 그 국민의힘 여권 전체 이 정치인들과 나름대로 성공한 정치 브로커예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누구나 알고 마냐 사실관계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정치적 이미지가 훼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저는 법적 조치 안 한다고요? 제가 정치를 하면 만에 하나 정치 브로커가 저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떠들고 다닌다. 저는 바로 법적 조치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이미지를 먹고 살거든요. 진흙탕 싸움에 굳이 참전하는 게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해가 되냐고요. 대통령실이 그 수시로 경로하는 그건 이해가 안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저는 다른 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두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본인이 입 열면 한 달 내에 탄핵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만둔다? 어떻게 그걸 가만둘 수가 있어요. 그 얘기 잠깐 해볼까? 장타처 취지였어요 용산? 뭐예요? 내가 입을 열면 명태균? 검사가 나 감당하겠나? 뭐 한 달 내에 하야 또는 탄핵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농담인데 이렇게 주워 담았거든요. 아니 저는 아까 취재한 거는요. 한동훈 윤석열 독대 관련한 대통령실의 분위기 입장 그거를 취재했거든요. 그건 본방불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취재가 안 돼. 왜냐하면 지들 모르거든.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참모들이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타치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